여러분들 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 가셔가지고 초록색 그 연말평가 쪽 의료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공부 좀 하시고. 아 그리고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거 이해하실 건데 그 기부금의 좀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실 건데 뭐 구법정 구가 구세대 그 뜻인데 구세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거 법정이 법정 기부금이면 여러분들 이런 데 입력하시는 법정 기부금. 아시죠? 용어만 바뀐 거예요. 여기 정치자 우리가 기부금 동네는요. 아시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하고 종교단체인 지정기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별도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름만 바뀌었어요. 의료비 쪽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야지. 하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 피해자. 아시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아시죠? 자, 444페이지고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3번까지 했었죠. 자료 2번에 동그라미 3번. 그죠? 444. 자, 접대비 조정용 세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접대비 조정용 세서 들어오시고, 네, 여기까지 입력을 했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하시게 될 건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좀 사례를 이렇게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그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 200만 원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문제 잘 되거든요. 아셨죠?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데 그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없지만 그 문제 내거든요. 접대비에서는. 아셨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동그라미 5번이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죠? 회사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잖아요. 지금 제가 사례한 거 200만 원.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동그라미 4번은 회사가 처리한 계정 과목이에요. 맞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접대비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비어있는 공간이죠. 여기 이쪽이 계정 과목이요. 여기서 F2번 눌러보실래요? F2번 눌러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회사가 세법상 접대비인데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경우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거 줄 거예요, 문제에서. 아시죠?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다 라고 하면 뭐 500건대로 처리했다, 800건대로 처리했다 줄 겁니다. 뭐 재라고 하면 500건대가 되겠고 판이라고 800건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200만 원이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생소가 없겠죠. 우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접대비나 어차피 둘 다 비용은 같으니까 이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 예제에는 그게 좀 없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실제 시험에 되게 잘 되거든요. 다시 참고만 해주세요.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F5번 누르시면 돼요. 예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동그라미 4번부터 할 차례죠? 동그라미 4번부터 읽어줘 볼게요. 자, 읽어보면은요. 자, 동그라미 4번. 자, 해외 접대비 중에서 10만 원은 신용카드가 가맹된 외국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은 증빙이 아니에요. 현금은 증빙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가맹이 된 외국에서라면 신용카드 전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카드 전표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신용카드 전표가 아니라 현금, 적격증명서를 안 받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적격증명서를 안 받았으니까 얘는 이쪽이죠, 여러분들. 어디냐면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결제 수단이 없는 외국에서 사용한 거니까 괜찮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해외 접대비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요. 그죠?
해외 접대비 중에서 우리가 어디 갔어? 아 여기 괜찮으세요? 해외 지역 접대비 중에서 여기 국외 지역 지출액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국외 지역 지출액. 여기에서요. 이 동그라미 11번 제목 보면 총 지출액이라고 돼 있죠. 회사가 외국에서 그냥 총 지출한 건 110만 원이다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항상 여기 위에 있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은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그 뜻입니다요. 되셨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어디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렇게 깔맞춤 하셔야죠. 칸맞춤. 그죠? 여기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가 10만 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거요. 110만 원을 총 외국에서 긁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이 적격증명서를 아닌 거다. 그 뜻입니다요. 되셨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4번까지 다 했고 이제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접대비 제조 보실래요? 접대비 제조. 여기 실제로 우리 시험에는 문장을 줄 겁니다. 저자분이 좀 문장을 안 넣었는데 뭐냐면 여기 접대비 제조 중에 갑자기 50만 원 두 개 있죠. 그죠, 여러분들? 50만 원 두 개. 이 50만 원 두 개 보니까 경조사비 이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경조사비 중 우리가 이제 경조사비 중에서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있죠. 20만 원 초과한 접대비가 총 50만 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500번대 접대비가. 그셨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니까 적격증명 서류를 안 받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아니고 이렇게 줄 거예요. 저자분 이걸 안 쓰셨어요. 아셨죠?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좀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접대비 중 우리가 기준금액 20만 원 초과한 접대비가 총 50만 원이 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은 게 5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줄 겁니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한맞춤 하시면 됩니다. 항상.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갑자기 이제 이상한 데 나와요. 여기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 있죠. 여기 15, 16번. 그죠? 여기 얼마예요?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에. 또, 얼마? 3만원. 맞죠? 여기 3만원짜리. 그리고 여기죠.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한 게 여기 접대비 제조가 총 1,530만 원 있던 거예요. 1,53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15만 원이 우리가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금액이다. 이 뜻이 해석을 하면 이것도 시험에서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저께 중요했던 게 임직원 신용카드는 적격증명서를 안 봐요. 접대비만큼은 아시죠? 외워주시고 그럼 얘도 똑같은 말이겠죠. 여기 접대비 한관 중에서 기준금이 3만 원 넘어가는 게 4,045만 원, 그죠? 4,045만 원. 이 중에서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게 25만 원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표로 줄 수도 있고요. 아시죠?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도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놔둬도 얘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쪽은. 무슨 말이냐? 한번 떠들어보긴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얘를 가지고 좀 해보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접대비 제조 가지고 해보면 1,580만 원에서 우리가 130만 원이 선순위로 부인됐잖아요. 맞죠? 선순위로 부인이 돼서 결론적으로 일단 얘는 송금 불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접대비는 얘가 되겠죠. 일단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1,580만 원에서 130만 원 이미 송금 불산 시켜버리잖아요. 맞죠? 한 번 더 한도랑 비교하면 이중부인이니까 여러분들 맞죠? 1,450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로 처분할까? 이게 다 전부 다 그거죠. 그러니까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한 거 다 기타 사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원샷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타 사유 유출인데 그 내역을 구분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구분만 해주는 거지. 여기는 50만 원 있죠? 여기는 50. 이거 기타 사유 유출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거. 맞죠? 이거 5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15만 원 기타 사유 유출, 또 여기 40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원샷으로 끊는 거예요. 건바이 건으로 끊는 게 원래 건바이 건으로 끊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것들이에요. 아시죠? 근데 구분만 하는 거 구분만.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하나의 전표로 뭐 하나의 세무조정을 할 거를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얘네들은 전부 다 기타 사유줄 하나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윤영 꼭 해주시고요. 혹시 이거를 꺼바이 꺼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전부 다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타 사유줄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맞죠? 조심하시고 위쪽은 우리가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것도 있고 증빙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개인적 경비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1,450만 원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렇게 순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순위로 이렇게 내려가요. 경조사비에서 일단 먼저 부인, 그러니까 1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 4번 부인 이렇게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50만 원 신용카드 미사용이잖아요. 맞죠? 미사용이니까 빼서 여기가 1,400만 원이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상관없어요. 이쪽은 채점 안 합니다. 이쪽 채점 안 합니다. 그냥 총 무시하면 돼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답 보시면 445페이지 보세요. 445페이지. 그 445페이지 보시면 그 해답에 어딨냐? 해답 그 중간 보이죠? 중간? 해답 중간에 그 1,400만 원 보이시나요? 그죠? 그 중간쯤에 1,400 접대비 제조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1,530만 원 문제에서 정답을 인정해요. 아시죠? 요거까지 건드리면 여러분 사람 터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해답은 물론 여기 빼가지고 이걸 반영한 금액을 하는 게 맞지만 그대로 하시더라도 정답을 인정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이해가 되셨다면 얘는 얼마로 바뀌면 될까요? 보통 3,995만 원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시니까 정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시죠? 그냥 너 강사 널 믿을게 라고 하시고 그냥 그냥 여기 여러분들 그냥 그대 내버려두시고 아시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문화적 대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접대비 조정탑 눌러보실래요? 접대비 조정탑. 자, 탑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딱 하나 문화적 대비 그거 이밖에 없어요. 문화적 대비가 없으면 여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조정 등록 누르시고. 얘는 원샷이에요. 여기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100만 원 있죠. 요게 신용카드 미사용이 적격증명서를 안 받았다 그 뜻이에요. 100만 원. 이게 어떤 금액이냐면 얘 아까 했던 보시면 얘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용카드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게 여기 경조사비 50 있었죠. 얘요.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외 접대비 여러분 10만 원 있었죠. 맞죠? 얘 50만 원, 얘 10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3만 원 넘어가는 적격증명서를 안 받는 게 합쳐서 40만 원이었잖아요. 이 4개를 다 더한 거예요. 되셨죠? 이건 전부 다 기타 사유 줄이니까 100만 원 원샷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컴파니 건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되시겠어요? 다시 조정 등록 누르시면 그래서 여기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이 100만 원이가 원샷으로 끊으시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접대로 치시면 여기 신용카드 미사용이겠죠. 여기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3만원 초과든 20만원 초과든 해외 접대비는 다 이쪽입니다. 아셨죠? 이쪽이에요. 적격증명서 안 받은 거 아셨죠? 원샷을 다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100만원이었죠? 네, 100만원.
그다음에 문화적 대비 그러니까 잘 입력을 하셨다면 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맞겠죠. 잘못 입력하셨으면 틀렸을 거고 분명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일단 한도 초과가 일단 맞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가가 아니 부가가 법인세는 배점이 크니까 분명히 그 보는 수가 꼭 있어요. 아시죠? 이제 한도 초과를 틀리면 좀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입력하시는 방법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금액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보면 금액 들어오면 그래서 컨트롤 C, 네,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빠르겠죠. 손이 요즘 시간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교재가 기출 문제가 없네. 96개부터 있네요. 여러분 기출 문제집입니다. 95회입니다. 95회. 기출 문제집 95회입니다. 페이지는 기출 문제 교재 페이지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329네요. 329. 95회고요. 329입니다. 교재고 329. 329페이지의 2번입니다. 2번. 325페이지 2번이고요. 회사는 여러분들 95회니까 95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용연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951번. 자, 951번으로 회사 변경해 주시고요. 네, 시간은 여러분들 처음이시니까 대략 한 10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드릴게요. 10분.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하시려고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먼저 푸시는 건 아니에요, 쌤 읽으면서부터는요. 어차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틀리셔도 돼요.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자, 보실게요. 이쪽이 전적 대비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적대비라고 돼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그죠?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적대비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건 장부에서 적대비로 기록했다 이 뜻이래요. 되셨죠? 적대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여기 적대비 총액은 4,500원인데 모두 해석을 먼저 하시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기는 아셨죠? 모두 판매비하고 너무 여러분 급하세요. 실제로 너무 급하셔가지고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진짜 특히 법인세는 어려운 거다 보니까 문제를 읽으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세무 1급은 특히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 띠비 좀해서 불러오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같이 막히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딱 눈으로 훑어보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좀 눈을 하나씩 이렇게 다 비추시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딱 보시면서 이거 도덕 문제다 넘어가자 이건 못 풀겠다 지금은 당장 하면 넘어가시는 거고 내가 풀 수 있겠다고 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그냥 존대입 주면서 다시 무조건 들어가신 게 아니죠 때 아셨죠? 지금 특히 법인세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요 생활급 시험 보시면 진짜 시간 부족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실제로 시간 팍 지나갑니다. 진짜 보시자마자 일단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산됐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가로 3번에 모든 적대비 여기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대요. 그죠? 문제에서 나와 있죠. 모든 적대비의 어디지? 네, 건당 지출액은 3만 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중 법인카드 있죠. 가로 2번, 가로 1번에 이중 법인 신용카드 맞는데 자 이중 법인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은 3,900만 원이니까 얘는 하자가 없어요. 3만 원 초과하는 적대비지만 적재증명서를 받았으니까 하자가 없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나머지 600만 원은 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대요. 그죠?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간이형 수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이형 수준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장님 하시면 맨날 받으라고 할게요. 간이형 수준을 발급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은 600만 원 같은 경우 기타 사유 유출됩니다. 맞죠? 3만 원 초과 중에서 적재증명서는 안 받은 거니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은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적대비라고 돼 있죠. 그죠? 현금으로 지출한 적대비. 얘가 600만 원 현금이니까 적재증명서는 아닌 거예요. 현금으로 지출한 적대비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경조사비인데 20만 원 초과래요. 20만 원 초과하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사유 줄 되겠죠, 100만 원도요. 되시겠어요?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핵심은 여기 2번이 2번이 핵심입니다. 뭐냐면 자 이거 핵심이에요. 여기 나이트 끊어볼까요? 2번. 2번이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딱 봐도 여러분 적대비잖아요. 세법은 적대비인데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일단 원가 있죠. 요 원가.
맞죠? 원가로 제품 없애는 거 일단 적대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에 시가 700만 원에 그죠? 10%를 잡았어요. 맞죠? 근데 세법상 적대비는 얼마나 돼요? 그죠? 770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770이에요. 왜냐면 시가 700만 원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70만 원당 770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세무조정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현물적 대비 나오면 무조건 없어요. 세무조정은 증명 확인할게요. 절대 없어요. 아셨죠? 자,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까지 생략할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증명을 하긴 할 건데 외워주셔야 되고 이거 뭐냐면 일단은 장부는 여기 제품 400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회라고 할게요. 부가세 예수금 70 그리고 이제 광고 선제 광고 선전비 470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법 자 이게 무슨 광고 선전비 적대비지 770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등계는 일단 제품은 내가 거래처에 제공을 할 때 원가로 기록돼 있잖아요. 원가로 돼 있으니까 원가 400. 그죠? 그리고 이건 사업상 증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 700만 원에 10%에 70만 원일 겁니다. 되시겠죠? 나머지 300만 원 뭐예요? 평가이익, 평가이익. 맞죠? 평가이익이니까 무조건. 요 차이는 항상 여러분들 이 비용이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비용이 시가가 되려면 내가 시가만큼 일단 평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적대를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가이익이라면서 여러분들 300 400만 원짜리 적대 400만 원짜리 내가 제품인가? 제품을 일단 700만 원으로 평가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적대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법에서는요. 되시겠죠? 어떻게 설명? 그러면 장부상 여러분들 이익은 470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여기 비용 770, 수익 330 실현시켜가지고 적대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퉁치면 이익이 470 줄어요. 퉁치면 770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세무조정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항상 현물적대이랑 세무조정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네버. 절대라는 건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장부는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과목 처리했죠. 세법상 적대비는 770이니까 아까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쉬워요. 3번은 그냥 여러분 3번은 그냥 특수관계자 거기 입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일단은 적대비 조정 명세에서 들어가시면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스타트는 여러분들 불러오기입니다. 아셨죠? 불러오기. 왜냐면 이건 상관없는데 여기부터 입력하고 불러오기 여기 지워져 버려요. 뭐 하실 거냐면 불러오기를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바입니다. 1바. 여기 회사가 적대비 판관으로 처리하고 해석하면 적대비 판관 4,500만 원. 맞죠? 손익계산서에 4,5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아까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맞죠? 1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현금 받은 게 적격증명서를 아니까 100만 원. 그리고 기타 사유 줄이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여기 기타 사유 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500만 원이 뜬금없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은 뭐냐면요, 이게요. 예입니다. 여기 있던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여기 600만 원.
그렇죠. 6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100만 원만큼은 20만 원 초과 적대비인 거고 나머지 500만 원이 3만 원 초과 적대비가 된 뜻입니다. 적격 증명서를 안 받은 거기 두 개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먼저 하실 게 여기 일단 얘 쓰시는 거죠. 예, 2526500 그죠 여러분들 근데 무슨 복사해서 하겠냐? 네. 자꾸 이렇게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문제에서 1억이라고 줬죠. 그죠? 1억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다 1억 넣으시고. 그죠? 일단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다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여기 일단 선순위로 얘를 제외시키니까 맞죠? 부인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4,400이 오긴 한 거예요. 아시죠? 그렇지? 설명드리자면 그럼 일단은 우리가 100만 원 경조사비 중 우리가 20만 원 넘는 것 중에서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1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있죠? 3만 원 초과인데 적격증명서를 안 받은 500만 원 합쳐서 얘는 약간 기타 사유 주는 거예요. 얘기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얘는 해야죠. 뭐냐면 회사가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죠. 계정 과목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회사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걸 그래서 F2번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800번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중에서 조심하실 건 여기 동그라미 5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법상 적대비에 해당되는 금액 적으시는 거예요. 아까 770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770. 여기에 770만 원. 근데 전부 다 적으시는 거죠? 왜냐면 장부에서는 적대비로 하나도 기록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770만 원도 여러분들 3만 원 초과니까 여기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문화적 대비도 없죠. 문화적 대비 없으니까 그냥 조정 등록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했으니까. 네. 우리가 적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하고 600만 원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얘는요. 하시고 그 다음에 적대비 한도 초과가 이거 얘가 나오나 보죠, 여러분들. 그죠? 네. 600만 원 적대비 한도 초과.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설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설명을 드리니까 되셨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어요? 자,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잘못됐나요? 나머지도 꼭 여러분들 연습해 주셔야 돼.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 풀 수가 없네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시간이 남으면 제가 풀 건데 제가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봐도 계속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시간 부족이 좀 심해가지고요. 어디냐면은 이게 교재 있나? 예, 좀 하겠습니다. 교재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좀 필요하시냐면 그 세무 2급의 오류 수정 그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이제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PPT 그 없으신 분들은 내일 보시고 좀 이해를 하시려고 보시거든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쉴게요. 여러분 이거까지 하고 이걸 지금 왜 하냐면 지금 하는 게 시험에도 잘 나와요. 세무 조정할 때 별도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하는 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출제가 잘 되냐면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대비하시는 감가상각비 엄청나게 출제하거든요. 우리가 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쪽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일 정도에 하게 될 건데 감가상각비 이쪽도 엄청나게 출제되는 거죠.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그거 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자, X1년도에 회사가 재화를 인도했어요. 재화를 인도했는데 이때는 이제 돈을 안 받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회사가 그걸 장부에 분계를 안 뜨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뭘 써야 되냐면 제품 매출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를 깜빡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분계를 X1년도에 이 분계를 누락했다라는 사실을 X2년도에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없어 일단은 하시고. 자, 그래서 장부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 자산, 부채, 자본은 2월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산, 부채, 자본 2월이 되니까 전년도에 외상 매출금 안 잡은 건 올해 연도에 외상 매출금을 잡는 건 문제 없어요. 원래 2월 되는 녀석을 잘못해서 6월 시키면 상관없습니다. 차변의 채권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전년도에 제품 매출 이렇게 매출 잡았어야 되잖아요. 150. 잡아야 되는데 이걸 용어로 표현하면 X 1년도에 수익을 누락한 거죠. 맞죠? 수익을 누락했으니까 X 1년도에 수익이 과소하게 잡혔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 따라오시면 그러면 X 1년도에 이익이 과소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X 1년도에 이익잉여금이 과소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거 세무 2급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중요한 오류는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그냥 우리가 단기에 수익이나 비용을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둘 다 개정 과목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손실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X2년도에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X2년도에 발견을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오류. 시험에는 중요한 오류 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중요한 오류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과소하게 계상했으니까 과대시키면 되겠죠.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물론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오류가 아니면 그냥 수익을 과소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수익을 늘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수익을 늘리면 되는데 이때 쓰는 계정법은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년도의 수익을 올해 연도에 반영하는 조작이에요, 조작. 왜냐하면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되는 놈들이거든요. 맞죠? 2월이 안 되는 거니까 계정 과목을 달리 써야 되죠. 전년도의 오류를 올해 발견해서 추정을 해서 이익 잡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용자들한테. 되셨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은 그냥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에요, 여러분들. 좀 줄였어요, 여러분들. 봐주시고.
되셨죠? 그래서 회사가 이건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라고 할게요. 시험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줘요, 실제로는. 아시죠? 중대한 오류면 이익 가로치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중대한 오류다 그 뜻이고. 회사가 만약에 수익 또는 비용 이렇게 가로쳐져 있으면 그건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그 뜻이에요, 앞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가지고 회사가 수익자가 돼요. 어떻게 되셨어요? 자, 근데 세법은 이거 어떻게 바라보냐면 X 1년도에 잡았었어야지 바보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세법은 차변에 X 1년도에 외상 매출금이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X 1년도에 제품 매출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죠? 그 X 2년도에는 아무런 분개하면 안 돼요. 세법 입장에서 회계하고 세법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세법은 X 1년도에 잡아야죠. X 2년 잡으면 안 되지. 무슨 말 되시겠죠? 요거. 자, 그러면 일단은 X 1년도에는 이렇게 사시겠죠, 여러분들. 장부는 수익이 없지만 세법은 수익이 150이에요. 세법이 수익이 많으니까 입금 산입. 그죠? 입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장부는 수익이 0. 아시죠? 장부는 자산 0. 세법은 자산 150이죠. 채권이 자산이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유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일단 X2년도 어떻게 하냐? 자, X2년도에는 우리가 요게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X2년도에 적죠. 세법이 수익이 적은 거 뭐라고 불러요? 입금? 불산이. 그죠? 그 다음에 장부는 X2년도에 자산이 150. X2년도에 세법은 자산이 0. 누적을 하시면 세모 조정하는 거에 단기 것만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적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쌓이시면 이제 왔다 갔다 버려요. 그래서 세모 조정은 단기, 자산 부채 자본은 누적. 아셨죠? 수익 비용 단기 이게 잘 쓰셔야 돼 항상. 아셨죠? 왔다 갔다 좀 되셔야 됩니다. 멀티를 좀 유해요. 그래서 X 2년도에 세모도 X 2년도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셨죠? 자, 그래서 세법이 수익이 적으니까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자산 150. 세법은 X2년도에 자산 0. X2년도에는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으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죠? 이거 뭘까요, 여러분? 추인이에요. 왜 추인이냐?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인이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이 되면 장부와 세법에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둘 다 0으로 같아지니까 추인이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장부상 자산이 0이죠, X1년도에. 장부상 자산이 0. 자산이 0. 세법상 자산은 150이죠. 채권이 그래서요. 그래서 X1년도에는 세법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X2년도가 되면 우리가 자산은 누적이지 세무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무정하는 게 아니라 장부는 X1년도, X2년도하고 누적하면 채권 자산이 여러분들 150이잖아요. 맞죠? X2년도에 세법은 150이 되는 거예요. X2년도까지. 똑같죠,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맞죠? 장부랑 세법의 차이가 났던 채권이라는 자산이 X2년도에 가면 둘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이 다 똑같이 150이에요. 맞죠? 같아졌으니까 이거 추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도 항상 그러니까 차이가 났던 애들이 우리가 없어지면 추인이고요. 왜 걔가 추인이냐면 장부랑 세법이 결론적으로 누적적으로 하면 둘 다 0이어서요. 근데 얘는 둘 다 같아지니까 추인인 거예요. 항상 같아지면 추인이에요. 차이가 났던 쪽.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좀 계속 잡으시면 돼요.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거 추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실제로는 X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분계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있구나. 장부학세법에 X2년도에 이제 자산이 그렇죠? 자, 이제 하나하고 여러분들 이제 쉴게요. 뭐냐? 근데 이게 중요한 오류래. 네. 중요한 오류면 회사는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익 잉여금을 늘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중요한 오류가 아닌 걸로 해석해서 요렇게 잡은 거고요. 이제 중요한 오류여서 아래쪽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어차피 세법은 여러분들 둘 다 없는 거잖아요.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걸 오류수정 공개. 네, 이제 오류수정 공개 가면 이제 멘탈이 나갑니다. 뭐냐면 손익계산서가 없어요. 차이 나는 게 전부 다 자본자산이니까 BS거든요. 둘 다 BS.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그 오류수정 뭐였지? 그 6장인가요? 170페이지 기억나요? 170페이지 예제 1번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잘못된 숙제를 드렸잖아요. 170페이지 뭐 이중세무조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중세무조를 이해하시는 거 이중세무조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는 건데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빨리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세법이 자산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세법이 자산이 적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이너스이고, 그렇죠? 마이너스이고,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둘 다 BS잖아요. 둘 다 BS면 손익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 말은 여기.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어느 한 오류수정 분계 끊었을 때 한쪽이 자본이 뜨면 기타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죠? 그래서 얘는 기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무조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이 있어야지. 맞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6이면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차감이죠, 차감. 그럴 때는 우리가 이급 불산익 또는 손금산익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6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쪽이 차감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는 가산 조정이어야 됩니다. 손익의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BS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이급산 이렇게 돼요. 이건 야매잖아요, 야매. 야매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둘 다 BS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BS면 세무조정 두 줄 나옵니다. 오류 수정 공개를 끊었더니 우리가 둘 다 BS면 세무조정 두 줄 나와요. 이제 2교시 때는 그 이중 세무조정을 이제 이해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정확하게 하는 거. 두 번째, 야매 두 개. 아셨죠? 근데 대부분 야매로 잘 배우시더라고요. 야매로. 왜냐면 그 FM대로 하는 거 복잡해요. 근데 FM대로 하는 게 또 이해가 빠르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2교시 때는 이중세무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10분 쉬겠습니다. 10시 45분에 시작하죠. 예? 예. 너무 다급하실 거 당황했어. 예. 이거 중요한 오류일 때가 두 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중요한 오류를 할 때. 네. 중요한 오류가 아니면 이해 때 나온다. 네, 이거 한 줄. 그렇죠. 여기 이게 중요한 오류가 아닐 때, 아래가 중요한 오류일 때. 예. 맞아요. 아니. 얘는 이 중에서 요건데 이 중에서 요걸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50에서 부인했죠. 부인했으면 이제 1,400만 원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15만 원이 들어가요. 얘가 부인돼서 그런 거야.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네. 아니에요, 좋다. 네, 반대로 하신 거죠. 얘를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게 아니라 1,400만 원이 3만 원 초과인데 이 중에서 15만 원을 우리가 부인했다. 이렇게 생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네. 네. 아까 그 90, 제가 아까 풀어드린 문제도 그렇게 되죠. 네. 항상 그거요. 먼저가 이게요. 자, 먼저가 이쪽이에요. 이게 3만 원 초과하는 게 목금액인데 이 중에서 10, 얘는 그냥 초과 금액만 적는 거거든요. 얼마가 초과했는지 얘는 적대비에 해당 선순위로 부인되는 거고 선순위로 부인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선순위로 부인되고 이제 부인된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게 있다. 근데 이 중에 15만 원 부인하다가 그냥 그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그런 뜻이에요.